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해가 뉘어집니다. 낮에는 무척 무덥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덥다, 무더웠다는 얘기밖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더운 것 같고요. 오늘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또 비가 온다 하니 제가 과수밭에 이제 비료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복숭밭에, 자두밭에, 그리고 또 포도밭에 이렇게 비료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은 비료를 이제 원예 비료라고 있습니다. 칼슘, 유황, 그리고 황산가리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원예 12호 제품인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가 필수 영양이 필요한 질소 인산 가리, 거기에서 고토, 그리고 붕소, 칼슘, 황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복합 비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퇴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비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퇴비는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보약 같은 얘기고, 이제 화학 비료 같은 경우에는 양약 같은 경우입니다. 적절하게 예를 들면 나무 수세가 좋다 그러면 비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저건 산옥입니다. 산옥이고 관수 관중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천수를 받아서 아니면 제가 물을 길러서 나무에다 물을 줘야 되는 그런 구조죠. 거의 평수가 예를 들면 1000평, 2000평 뭐 이렇게 되면은 관정 관수를 뚫어도 되지만은 몇백 평 되지 않는 땅에다가 관정 뚫기란 참 비용 대비에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천수를 기다리고 그 대신에 볏짚을 깔든지 아니면 부엽토를 깔아서 최대한 땅 밑에 있는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법과, 그리고 미량의 미생물들을 많이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학 비료를 적절하게 시비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원예 비료는 질소 인산 가리는 잘 아시잖아요. 이건 필수 생물이 자라는 부분이죠. 질소는 잘 아시다시피 줄기 위로 생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는 부분이고, 인산은 잎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줄기 잎 위주로 많이, 그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초록색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산. 그리고 칼륨은 잘 아시다시피 뿌리의 역할입니다. 뿌리를 많이 해서, 뿌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말씀드렸다시피 뿌리는 인간으로 따지면 뇌에 속합니다. 칼륨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해요. 질소는 떠다니는 것들이 모든 공기를 떠다니는 게 질소질이 많으니까 비가 오면은 당연히 풀이 잘 자라듯이 질소가 떨어집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칼륨은 꼭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활착을 위해서. 고토는 잘 아시다시피 광합성 작용, 잎이 증산작용하고 난 뒤에 광합성을 받죠. 태양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바로 고토, 마그네슘이 해야 됩니다. 붕소는 잘 아시겠죠? 붕소는 호르몬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뿌리 호르몬을 역할을 해서 꽃이라든지 과일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칼슘은 그 영양분을 고착시키고 저장하고 어떻게 그 용기에 잘 담게 하는 패키지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슘 역할은 그 역할을 하고, 물론 다 호르몬을 따라당기고 그 영양분을 축적시키는 부분을 얘기하겠죠. 황은 과육을 더 탄탄하게, 탈실하게, 잎을 더 풍성하게, 두껍게 만드는 게 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예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감사 비료를 했습니다만은, 퇴비를 했습니다만은, 또 그 영양 성분이 우짜람 가지라든지 필요 없는 가지로 많이 생성될 수 있을 때, 힘이 딸릴 때, 감기를 들었을 때 이 원예 비료를 뿌립니다. 근데 나무가 정말 노래 땡땡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비실비실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알랄이라는 질소 46% 질소질이 있는 이 질소를 나무를 홈을 좀 돌로 파서 질소를 이렇게
많이 붓질 마세요. 과하게 붓질 마시고 좀 모자란 듯 부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황산가리가 있어요. 황산은 잎을 두껍게 만들고, 그리고 가리, 뿌리를 실하게 만듭니다. 뇌가 튼튼해야지 몸의 모든 것을 명령을 하고, 또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자긍작용할지에 대해서 구분하고 고민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하시고 어디에 어떻게 화학 비료를 적절하게 시비를 해야 될지 잘 생각하시면서 시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뉘어집니다. 얼른 해 내려가기 전에 시비를 하고, 내일 오후에 비가 온다니까. 내일 오후에 비가 좀 오면은 당연히 이 나무들이 이 화학 비료, 그리고 감기를 걸린 몸살을 하고 있는 애들이 활착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요인인데, 우리가 농부도 간접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농부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소와 지난 시간에 나무가 벨벨벨 거릴 때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지난번에 살리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주워가는 나무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화학 비료를 질소 비료와 황산가리를 둘러서 적절하게 뿌려준다고 했죠. 근데 어떤 한 분께서, 몇 분들께서 너무 과다 시비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주워가는 나무인데, 지금 보시면은 잎이 되게 새파랗죠. 네, 마그네슘도 제가 첨가했거든요. 황산가리도 마그네슘 첨가했는데, 질소 요소를 한껏 뿌리고, 많이 뿌리면 안 되고 한껏 뿌리고, 그래도 황산가리와 마그네슘을 조금 첨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잎이 파래졌습니다. 다시 생기를 찾았죠. 열매는 달면 안 됩니다. 이때 열매를 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소에다가 황산가리, 그리고 마그네슘을 조금 첨가해서, 지금 보시면 이파리가 생기를 막 찾았어요. 물론 열매는 다 따버리고 죽은 가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요소 12와 그리고 황산가리 그리고 마그네슘으로 해서 적절하게 감기 몸살 났던 것들을, 죽어가는 애들을 살려냈습니다. 색상이 명확하게 되게 잿빛 초록색으로 바꿔졌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